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이 이모 대표실 부실장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제 전국의 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별건 수사를 할 때는 대검의 지휘를 받아라는 등 세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놓고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팀이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이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윤 총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지금 이 인권담당관실이 인권감독관실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 인권감독관실도 이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의 신성식 반부패 부장 이 보고를 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성식 부장은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 편에 서서 윤석열 총장을 패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이 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검찰총장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뒤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권력 수사를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별 지시는 이런 원점에서 다시 한번 많은 점들을 윤석열 총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다가 생긴 일입니다. 자,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 문재인 정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을 맡아서 그동안 축소 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를 뭉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뭉갰는지, 그동안 어떻게 부실수사했는지 일반 검사들, 일선 검사들이 보고했는데 상부에서 이걸 갖다가 축소하고 삭제하고 한 거는 없는지 들여다볼 겁니다. 자, 인권감독관실이 이낙연 최측근의 조사에 대한 인권 문제를 조사한다고는 했지만 모든 것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와 별도로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검 인권감독관실을 통해서 또 다른 광범위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동안 추미애 라인들이 해왔던 많은 일들이 백일화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에게 줄을 섰던 것으로 보이는 많은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커밍아웃, 배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신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제 추미애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따르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섣부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요청이 불러온 화입니다. 지금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최측근이었다는 법무부의 2인자 고기영 차관도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감찰위원회, 징계위원회 이 과정에서 또 많은 류혁 감찰관 등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의 최측근이라는 김준욱 제1차장도 사표를 던졌습니다. 2, 3, 4차장 모두 지금 이성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은 아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윤석열 총장의 특별 지시로 이제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하나 다 보고를 받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대검 부장들, 윤석열을 애워싸고 있는 추미애 라인들이 이제 낭패를 보게 생겼습니다. 자, 윤 총장은 7일 전국검찰청에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침을 명심하라, 인권수사를 강조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최근 옵티머스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별건 수사입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 이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중 별건 범죄 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 주체, 증거관계, 이 가벌성 및 수사 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만 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 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를 해 지휘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의 직접 지시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이모 씨의 별건 사건 수사는 윤 총장, 대검이 직접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또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기 전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이 윤석열을 몰아붙이던 그 정반대로 같은 이유로 지금 윤석열이 이제 추미애 라인에 있던 검찰 간부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의 이날 지시, 이성윤을 겨냥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낙연 대표의 측근을 별건 수사하면서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질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측이 이부 실장에게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 임대 보전금 1,000만 원 상당의 가구 집기, 복합기 임차료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별개로 이부 실장이 전남의 여러 기업체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보고를 받겠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동안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이제 드러날 겁니다. 무엇보다 신성식 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번에 들통이 났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지게 될 건지, 만약 미리 보고했더라면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숨진 채 발견된 곳이 바로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초동 중앙지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보고를 빨리 대검찰청에 했다면 경찰과 함께 인력을 대량 투입해서 인근을 수색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뒤에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뒤통수가 간질간질할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뭉갰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금 개운치 않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이 이제 모든 것을 그립을 주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의 중간 간부들도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은 추미애 라인의 측근이기 때문에 윤석열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참석한다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들로 해서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징계를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정말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이영구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데는 이 감찰위원들 전부 다 기피 신청해야 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 전국 검찰청에 대한 특별 지시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사들의 분위기를 일신했으면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